아, 미안. 자, 일단 그 내용 정리 좀 잠깐 오케이. 내용 정리 좀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을 들어갈 때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 뭐냐면은 우리가 도형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접근 방식이 총 넓게 두 가지를 일단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직선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이 등장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풀이 방식으로 세 가지가 있기는 해요. 첫 번째는 그냥 순수하게 기하학, 그러니까 중등 기하학,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벡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좌표 평면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것도 안 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삼각함수 활용은 딱 이걸로 정리에 들어간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이렇게 수학이 발전했습니다. 도형학은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이건 기원전부터 쓰던 방식이고 이게 마지막에 나온 방식이에요.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기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간단하게 끝나요. 간단하게 끝나는데 문제는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면 보조선을 어디다 그어야 될지, 닮음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게 쉽게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좌표평면으로 놓고 보면 그게 안 보일 리가 없어요. 어차피 좌표에다가 놓고 보면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얘는 풀이가 간단한 대신에 얘는 풀이가 일단 무조건 길어져요. 엄청 길어집니다. 그래서 도형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얘로 풀다가 이걸로 도저히 안 보일 때 그때 들어가는 걸로 해야 이게 좋지. 무조건 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걸 최대한 유지하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하적으로 푼다 그랬을 때 직선과 원 두 개 외에는 안 해요. 자, 딱 두 개밖에 안 씁니다. 그 수학상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평면 좌표로 점에 대한 관계를 일단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직선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을 하는데 도형의 이동은 어차피 좌표 평면에서는 의미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이 들어가는 경우라고 했을 때 직선이 딸락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로 문제가 끝날까요? 아니죠. 직선이 여러 개 나오면서 이제 도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도형 만들 때 최소 삼각형은 나와야 돼요. 그죠? 직선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두 개 직선 가지고 도형이 물론 직선에 대한 도형을 생각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뭔가 우리가 어떤 그 짜임새 있는 도형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삼각형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삼각형 넘어서 사각형 아니면 오각형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잘라서 삼각형들로 나눠서 보죠. 그래서 삼각형이 근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나타나는 삼각형 직선에 대한 관계를 좀 볼 건데 직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울기예요. 그렇죠? 기울기라는 것 자체는 사실 좌표 평면에서나 쓰는 거지 기하에서는 기울기를 쓰지는 않아요. 다만 기울기 대신에 뭘 쓰냐? 기준선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래서 각도를 써요. 괜찮죠? 그래서 각도랑 기울기가 똑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 들어간다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자, 보조선이 당연히 기준이 돼줘야 됩니다. 보조선은 직각보조선과 평행보조선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직각보조선과 평행보조선 중 고등과정에서는 당연히 뭘 많이 쓰냐면 직각보조선을 미친 듯이 많이 써요. 왜 직각보조선을 많이 쓰냐? 당연한 얘기예요. 직각을 만들어내면은 우리는 삼각비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할 게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행보조선은 어디다가 쓰냐면
요런 데다가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쉽게 얘기할게요. 평행보조선 이렇게 나왔다. 어디에 의미가 있냐? 동의각과 아니면은 억각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각도를 찾아낼 때 평행보조선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럼 왜 동일한 각도를 자꾸 끄집어 오려고 하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닮음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닮음 찾아내려고. 괜찮아요? 자, 그래서 도형학은 기본적으로 닮음이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닮음이. 자, 그래서 우리는 평행보조선도 의미는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 직각보조선으로 만들어놔도 닮음 보여요. 괜찮죠? 그래서 평행보조선의 의존성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집니다. 수직에 대한 것만 생각해도 크게 지장은 안 생겨요. 자,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평행보조선을 쓸 수밖에 없는 애가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요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자, 뭐냐면은 만약에 요런 삼각형이 있다 그랬을 때 이 각도를 2등분하는 애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둘이 각도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A, B, C, D라고 한다면 A 대 B는 C 대 D다라는 걸 쓸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물론 사인 법칙 가지고 증명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근데 원래 중학교 때는 뭘 쓰냐면은 각도가 중요하잖아요. 각도가 중요하니까 똑같은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평행보조선을 이끌어내요. 자, 그러면은 이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 직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직선이 뭐예요? 찾아야 돼요. 자, 너무 당연하지만 각을 이등분하는 이 직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 평행한 선을 집어넣어서 동의각 아니면 억각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얘랑 평행한 애를 긋는데 애매한 다른 데다가 긋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삼각형 입장에서는 이 꼭지점들이 핀포인트로 굉장히 많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평행보조선이 얘는 이미 지나가고 있으니까 얘를 지나가거나 얘를 지나가는 걸로 평행보조선을 그어놔요. 어디다 그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평행보조선을 그어놓는다고 친다면 얘 그냥 그대로 연장선 들어간다고 쳤을 때 어때요? 동의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억각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등면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길이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라서 A 대 B는 C 대 D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꼭 알아야 되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얘 빼고 평행보조선 쓸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얘기한 것 뿐이지 어차피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사인 법칙 가지고 봐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뭐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쓸 일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직각보조선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 직각보조선을 삼각형 기준에서 보조선 그어서 문제를 진행해 나갈 텐데 이 직각보조선을 안 쓰고 해석하게 만드는 게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거 기준으로 내용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는데 삼각형은 이제 기하학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총 몇 가지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냐? 각성분 3개, A각, B각, C각. 그 다음에 변성분 3개, 대각, 대변이죠. 그죠? B, C. 자, 요렇게 3개 변. 그래서 각성분, 앵글의 약자예요. 앵글의 약자 EA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변성분, 사이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약자 S.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그래서 SSS거나 SAS거나 ASA거나 이렇게 6개 성분 중 3개가 확정돼 있으면 얘는 완전 결정돼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변 길이가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무슨 뭐 4, 5, 6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봅시다. 얘는 결정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돼 있죠. 이런 삼각형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논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각도든 우리가 얼마든지 각도기로 재도 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찾아내자. 그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으로 쓴 게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그렇죠? 한마디로
남은 성분들을 우리는 뽑아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뭔가를 찾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 말고 두 변과 낀 각으로 나오는 경우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30도 나와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뭐 물론 수선에 발 내려서 움직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채로 코사인 법칙 가지고 찾아내거나 하는 걸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6개 중에서 3개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럼 AAA는 안 하나? 얘는 안 하죠. 왜냐면 각은 2개 주어지나 3개 주어지나 똑같은 상태고 변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모양은 결정되겠지만 크기가 결정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 빼고 이렇게 3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나는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삼각형으로 총 3개를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은 성분을 구하고 들어가는데 그 남은 성분을 구하는 방식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자,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안 되겠어. 야, 이거 아무래도 바람을 좀 써야 되겠는데. 그죠? 야, 이거 잠겼네. 뿅! 봄이 온다. 미안.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보이죠? 오케이. 자, 사인 법칙 생각할 수 있는데 사인 법칙은 공식이 뭐예요? 공식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요게 뭐랑 똑같다?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 자, 이 공식을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 몰랐으면 애초에 문제를 못 풀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하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 딱 보고 뭐 당연히 이거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얘가 증명이 안 되는데 응용 파트를 내가 생각한다? 당연히 안 돼요. 그럼 외워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 한번 반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얘는 핵심이 뭐예요? 변성분 이쪽에 있는데 그냥 다시 한번 할게.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핵심 파트는 이거예요. 대변대각상이 존재한다면 얘는 외접원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6개 성분 중에서 뭐 3개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2개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야. 대변대각 한 쌍이 있으면은 왜 외접원의 지름이 나올까? 한번 외접원을 그려볼게요. 미안해, 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인데 사실 아까 전에 내가 원을 얘기를 할까 하다가 좀 말았어요. 근데 원은 제일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원이 나왔는데 중심 반지름을 안 쓴다. 그럼 내가 뭘 잘못 풀고 있구나 이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수능 끝날 때까지입니다. 진짜로 고3 학생들한테도 맨날 얘기해도 맨날 놓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중심 반지름을 쓰나요? 원이 있는데? 안 쓰죠? 그럼 당연히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 줘야 돼요. 자, 그때 원의 성질 중에 하나 원주각과 중심각은 반드시 2배 차이 나고 모든 원주각은 다 똑같아요. 같은 홀을 나타내는 상태라면은. 자, 그거 왜 그래요? 왜 원주각과 중심각이 2배 차이가 나죠? 왜 2배 차이예요? 이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중심 반지름 이용해 줍시다. 연결시킬게요. 자, 연결시켰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점과 이 점은 원위의 점이라서 중심 연결 돼 있어요. 얘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연결시켜 본 거예요. 자, 그때 요 각을 편의상 알파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알았어, 갔다 와요. 자,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잡아놓으면은 얘는 반지름으로 다 똑같으니까 이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쵸? 그럼 얘는 알파. 괜찮아? 자, 알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두 각의 외각이 되니까 요게 지금 2합한 거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요 각이 베타다. 그럼 얘도 베타죠? 그럼 얘도 또 2베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각의 2배로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딴 데로 옮겨왔다고 치더라도 이 관계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도 똑같이 이각 두 배 하면 얘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홀을 나타내는 원주각은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근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근간이 딱 보고 그냥 바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두 개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중심 반지름을 이용하게끔 옮겨볼게요. 그렇죠? 옮겨보다 보면은 A 말고 A'이라고 새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옮겨놨다. 그거를 다시 C와 B를 연결시킨다면 얘는 지름이니까 평각 180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원주각이니까 당연히 90도 절반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직각 삼각형이 되면서 우리는 직각을 쓰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반지 이름을 라지알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sin A는 어때요? sin A'과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고, 자, 그 sin A'은 2R분의 A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2R분의 A구나. 와, 그래서 그냥 반지름이 등장을 하겠네요. 괜찮죠? 얘랑 얘 위치 뒤바꿔 놓으면은, sin A분의 A. 대변대각상만 있으면 왜 저번에 지름이 나오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걸 나머지까지 sin B분의 B도 당연히 대변대각상 나왔으니까 되고, sin C분의 C도 결국 지름이구나 라고 해서 내용 정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외우고 있으면 그냥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증명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지름이니까 다 지름이네. 그래서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떻게 들어가요? 보통 각성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60도 나와 있고 여기 무슨 3 나와 있어요. 여기가 45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대변대각상이 나와 있으니까 우린 지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각을 알고 있을 때 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변 알고 있으면 각을 알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름을 기준으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뭐야? 얘는 지금 지름 알고 있네? 그래서 각을 하니까 변 아는 거지 뭐. 괜찮죠?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자, 지름에다가 sin 45도 곱한 게 그냥 변길이야. 이거 그냥 바로 툭 튀어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이게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줘야 됩니다. 나 이런 거 모르겠고 sin 60도분의 3은 sin 45도분의 어쩌고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면 한 세월 걸려요. 괜찮아요?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 연습해줘야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각도가 많아요. 변도 많지만 각도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써야 된다고요? 각도가 많은 애들이 사인 법칙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괜찮죠? 각도가 많은 애들이 사인 법칙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변과 한 변과 양끝각 무슨 4 나와 있고 60도 나와 있고 무슨 75도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딱 볼게요. 그럼 얘는 어때요? 삼각형은 결정돼 있네. 그럼 얘는 남은 성분들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남은 성분들 다 구할 수 있는데 그걸 뭘로 시작해서 들어가야 돼요? 두각 하니까 나머지 일각도 아는 거지. 그러면 대변대각상 나와 있는 거네. 그럼 당연히 지름이 나오지. 지름 나오니까 각도 알면은 그냥 별이 길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끝났구나라는 걸 눈치채줘야 돼요. 결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부족한 성분을 잡게 하는 게 삼각함수의 활용이지 얘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수단이에요, 수단. 괜찮죠? 이건 수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남은 성분 다 찾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변형 형태를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상태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거 다 똑같죠? 비율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다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다 똑같아요. 그죠? 비율이 다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이 상태에서 한번 봐봐요. 각 A와 각 B의 비율은 뭐랑 똑같아요? 얘는 호의 길이 B랑 똑같아요. 괜찮죠? 각도의 B는 호의 길이 B랑 똑같지만 sin A와 sin B에 대한 크기 비교는 길이 B가 된다라는 거예요. 현 길이 B. 괜찮죠? 다시 한번
각 A 대 각 B 대 각 C는 현 길이가 된다. 호 길이 B로 볼 수 있고요. 뭐지? CA, AB. 그렇죠. 호 길이로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sin B로 본다면, 현 길이 B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현 길이 B로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ABC예요. 괜찮죠? ABC. 잠깐, 이게 왜 그렇지? 바꿔놔도 돼요. 어차피 지금 얘는 다시 한번 2R분의 A예요. 괜찮죠? 2R분의 A. 그러다 보니까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니까 2R 다 약분하니까 당연히 ABC로 비율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도와 지름을 알고 있다면 변 길이는 그냥 바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차 변형이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변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변 길이 알면은 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는 2R sin A로 쓸 수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변형 형태까지 좀 잡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 번만 볼게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라 그래야 되나?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죠. 두 번째 공식이니까. 자,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돼요? C제곱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쵸?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것도 증명 가능해요. 그죠? 쉽죠? 얘는 어차피 원이랑 상관은 없어요. 원이랑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직선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변 A, B 알고 각 C 알면은 C가 나오더라. 괜찮죠? 자,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A, B, C 그리고 선분 길이 A, B, C 이렇게 있어요. 다시 한번 선분 길이 A, B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도 C를 알고 있다. SAS예요. 괜찮죠? SAS. 그러면 당연히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증명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증명할 수 없으면 사실 활용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직각보조선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메인이고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빨리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빨리 가는 겁니다. 오케이. 직관적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17 곱하기 19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17 이거 19번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9구단 알고 9구단 아니까 그냥 후딱후딱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얘는 증명은 덧셈으로 9구단을 증명하는 느낌이고요. 이걸 가지고 9구단 이용해서 굳이 직각보조선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걸 나타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정리할까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수선해봐요. 괜찮아요? 없다니까. 할 게 없어요. 무조건 직각이야. 무조건 직각.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B에다가 sin C를 곱한 게 되겠네요. 이거 바로 보여요? 이거 바로 보여야 돼. 괜찮아요? 바로 보여? 그렇지? 자,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B에다가 코사인 곱한 거죠? 그렇죠? 얘는 B 코사인 C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전체 길이 A인데 B 코사인 C 뺐으니까 A 마이너스 B 코사인 C가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냥 정리해주면 끝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다시 한번 C제곱은 A 마이너스 B 코사인 C 전체 제곱에다가 B 사인 C 제곱으로 들어가 주자라는 거. 자, 그걸 정리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 다음에 얘 제곱하니까 B 제곱 코사인 제곱 C 그 다음에 B 제곱 사인 제곱 C. 그러면 B 제곱으로 묶어놓으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B 제곱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B 제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로 쓸 수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거는 솔직히 뭐 증명이라고는 했는데 문자로 써서 그렇지 이거 중학교 때 이미 했어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5로 나오고 아니다 6으로 할게. 6 7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예변 길이를 물론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직각권에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1대 루트 3대 2죠? 그래서 코사인 미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3이고 얘가 3루트 3이 되겠네. 그쵸? 그럼 7에서 3 뺐으니까 4네. 피타고라스에서 16에 27 하면 루트 43.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그냥 수식적으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SAS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처리한다? 코사인 법칙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코사인 법칙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알겠지만 이거 대변대각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를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먼저 들어가면 대변대각상이 나왔으니까 이제 외접원의 집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변길이라니까 당연히 각도 아는 거고 변길이라니까 당연히 각도 나오는 거야. 괜찮죠? 삼각형의 모든 성분들을 다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스타트가 코사인 법칙인 것뿐인 거지 그 이유는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게 SSS. 그렇죠? 세변 길이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쵸?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식변형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코사인 C만 냅둔다고 했을 때 그쵸?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얘는 외우는 거예요? 몰라, 난 이거 안 외워져요. 솔직히 안 외워져.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 모르겠어. 희한하게 나는 이게 이상하게 안 외워집니다. 맨날 이렇게 써놓고 바꿔서 봐요. 맨날. 근데 그게 너무 빨리 나와서 한 1초 미만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나와서 이러는 거지 나는 이게 안 외워집니다. 모르겠어요. 미안해.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지금 바꿔놓고 보니까 어때요? ABC 세변 길이 하면 그냥 끝나게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정리해서 우리 변 길이 각도를 뽑아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쵸? 뭐 여기에서 5, 6, 7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끼인 각 하나 구해달라. 그쵸? 얼마든지 코사인 법칙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예각인 상태에서 봤는데 이거 둔각이면 안 되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생략할게요. 시간 아까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까지 봤는데 뭔가 조금 라인이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ASS 통칭 엉덩이 미안해. 자, 미안해.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자, 아무튼 얘는 어떤 상태냐면은 그쵸? 아니 각 하나 나와 있고 변 두 개가 넘겨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느낌? 뭐라 그럴까? 변 길이가 6이고요. 이쪽으로 30도를 가는데 나머지 한 변 길이가 나와 있어요. 나머지 한 변 길이가 무슨 뭐 한 5로 나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종류가 몇 개 나오냐? 이거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결정은 안 돼 있어요. 이런 삼각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엄청 많냐? 아니,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왜? 어차피 얘를 이용해서 각도 30도에 관련된 수선의 발을 딱 내려놓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길이 똑같아야 5짜리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RHA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RHA 합동, RHS 합동이 있는 겁니다. 직각인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 ASS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자, 다만 직각이 아닌 경우는 몇 개? 2개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2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각도가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문제에서 줘요. 괜찮나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특정시키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원래는 결정 조건은 아니지만 얘까지는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다시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자, 30도에다가 6 나오고 5 나왔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일단 대변대각상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이미 지름 알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미 지름 알고 있는 거니까 변길이 하는 이상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물론 각도가 특수하게 아니면 이쁘진 않겠지만 뭐 이 세타로 나타낸다면 적어도 사인 세타는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꼭 이 방법밖에 없냐? ASS는 그러면 사인만 써야 되냐? 아니. 그냥 얘 X로 잡아놓고서는 코사인 법칙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런 거 코사인 법칙 쓰잖아요. X 두 개 나옵니다. 괜찮아요? 2차 방정식으로 나와요. 한번 좀 볼게요. 25는 X제곱 플러스 36 빼기 2 곱하기 2배 12X의 코사인 30도. 숫자 지저분하다. 미안해, 60도로 잡을게. 미안해, 60도로 잡을게. 2분의. 괜찮아요? 미안.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넘기면 플러스 11바. 자,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나온다고요. 근 한번 구해볼게요. X는, 이쁘게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야, 이거 안 나오네. 망했어. 허근 나오네. 이런 삼각형이 존재를 안 하네. 미안. 그러면 8로 바꿔볼게. 미안해. 실패. 실패. 64. 그러면은 X제곱 빼기 12X. 그 다음에, 6X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8 나오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8. 그럼 얘는 3뿔마 9에서 마이너스 28 뺐으니까 37. 괜찮나요? 그래서 요 길이가 3 마이너스 루트 37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얘는 3 플러스 루트 37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수선의 발 내리는 RHS 합동인 경우가 딱 루트 37로 나오는 애란 얘기예요. 괜찮죠? 3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어떤 느낌인지 대충 좀 이해될 겁니다. 이해돼요? 알았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선분 3개 아니면 선분 2개. 그렇죠? 중간에 끼인 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 끝 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 하나 있는 경우, 선분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결정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모양은 결정될 수 있지만 크기는 결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닮음 가지고 정리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공식이 이거죠. 삼각형의 넓이, S라고 그냥 잡을게요. 자, 얘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잡죠? A, B, 세타라고 잡는다면 무조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밑변 길이는 지금 B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높이는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높이는 A에다가 사인을 곱해주면 될 겁니다. 괜찮죠? A에다가 사인 곱해주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얘가 A 사인 세타니까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직각 바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서 간단하게 퀴즈 하나만 좀 해볼게요. 자, 기본 개념은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냥 종합 정리 한번 다시 한 거예요. 자, 이따가 문제 좀 어려워질 겁니다. 자,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직각삼각형. 자, 여기를 세타로 잡아볼게요. 자, 요 길이를 A로 잡아볼게요. 자, 요거랑 요거를 AB 가지고 A랑 세타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5초 5초면 되죠? 5 4 3 2 오케이 오케이 1 오케이 0.9 0.8 오케이 0.7 0.6 0.5 0.1 땡. 그쵸 쉬워요. 자, 어떻게 들어갔죠?
자, 이 길에다가 코사인 하면 그냥 얘 나온다라는 얘기야. 왜? 코사인 세타가 a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a 코사인 세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돌려 들어가는 거는 초심자가 하는 거죠. 바로 나와야 돼요. 코사인이 얘니까 거기다가 a 곱하면 얘 나오네. 보자마자 a 코사인 세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길이다가 사인 곱하면 얘 나오니까 a 사인 세타네 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볼게요. 직각의 직각입니다. 참고로 얘만 잘하면 돼요. 얘만 잘하면 됩니다. 자, 3번 4번 5번 자, 3, 4, 5번 더 구해볼게요. 3, 4, 5번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10초면 나와야 돼요. 10 9 야, 안 되겠다. 지금 괴생명체가 들어와서 문을 좀 닫아놓을게. 괴생명체. 아직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저거는 내가 겨울방학 때부터 되게 강조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직각의 직각이 칼같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으면은 직각보조선이 마스터가 아직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맞았어? 아이, 맞았어? 오케이. 와, 바쁘네? 오케이. 오케이. 뿅! 잠깐. 어디 갔지?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여기까지.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자, 얘 세타예요. 사인 세타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길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3번이니까 얘는 a 사인 코사인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얘 세타 입장에서 봤을 땐 코사인이에요. 이 길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얘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 길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되네. a 코사인 제곱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세타면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당연히 이게 세타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얘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 길에다가 사인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됩니다. a 사인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네 둘도 하면 a로 묶었을 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a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답을 이렇게 쓴 친구도 있기는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니까. 그쵸?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자, 퀴즈 2. 이거 진짜 이거 가지고 놀아야 돼. 이거 집에서 심심하면은 몇 개 그려보면서 한번 해봐요. 직각의 직각. 고3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진짜. 고3 때 도형 되게 중요해요. 되게 확통 선택자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미적분 선택자다. 도형 미친 듯이 나옵니다. 진짜로. 이거 안 되면 그냥 도형 문제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안 되면. 자, 퀴즈 2번. 똑같은 걸로 갈게. 직각의 직각. 너무 기본. 그쵸? 자, 이때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렵게. 얘가 A고요. 여기를 세타로 잡을게요. 자, 순서는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요거부터 한번 뽑아봅시다. 화이팅! 자, 아무렇지 않게 나와야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 했나? 아, 오케이. 내가 이걸 외울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걔 맞아요. 4번. 4번 맞았어. 걔네가. 잠깐만. 그럼 얘네 둘의 길이가 똑같은 건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A랑 세타만으로 나타내 봅시다. 미안, 힘들지. 괜찮아, 괜찮아. 아직 연습 단계라서. 응? 이거 좀 이상하다. 미안해. 자, 일단 첫 번째 것만 좀 해볼게요. 오, 다 맞았네. 오케이. 자, 첫 번째 거. 일단 A와 세타를 기준으로 1번을 만약 먼저 푼다 그러면은 A와 1번의 관계를 한번 봐봐요. 탄젠트예요. 괜찮아요? 탄젠트.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내도 되는데 탄젠트 세타가 A분의 1이구나. 그래서 1번은 A 탄젠트 세타입니다. 여기다가 탄젠트 세타 곱하면 1번이 나와야 돼요. 괜찮죠? 자, A 탄젠트 세타. 자, 그러면 2번은 어떨까요? A와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그럼 얘는 세타 입장에서는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코사인 분의 A가 되는구나. 그쵸?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A가 돼요.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와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얘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지금 세타예요. 그쵸? 얘랑 관계는 빗변분의 높이. 괜찮죠? 그쵸? 이 세타 입장에서 사인 값이 3분의 A구나. 그쵸? 사인 세타가 3분의 A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번은 사인분의 A가 되겠네요. 그쵸? 사인분의 A.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뭐 남은 게 두 개밖에 없기는 한데 4번은 뭐예요? 이거 뭐지? 얘랑 관계에서 놓고 본다면 이거 탄젠트네. 괜찮죠? 탄젠트 세타가 지금 뭐라고요? 4분의 A예요. 그러면 4번은 탄젠트 세타분의 A가 될 겁니다. 괜찮죠? 물론 여기에서 코사인을 곱해서 내려와도 돼요. 그죠? 코사인 곱해서 내려와도 됩니다. 여기다 코사인 곱해도 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탄젠트 세타분의 A. 자, 얘는 사인 세타분의 A 코사인 세타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코사인 곱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5번은 어떻게 구할까? 5번은 이 세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얘랑 얘가 사인이에요. 괜찮죠? 이 길이 사인으로 나누면 얘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이해되죠? 괜찮아요? 요 길에다가 사인 곱하면 얘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인으로 나누면 얘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사인으로 나눴으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A가 되는구나. 괜찮죠? 그럼 이제 좀 궁금해요. 진짜 1번, 4번 넣으면 5번이 나오나? 그쵸? 1번, 4번 더하면 5번이 나오나? 궁금하면 또 못 참지. 그쵸? 가봐야 될 거예요.
지금 1번, 4번이 5번인 걸 볼 거예요. 자, 1번은 A 탄젠트, 4번은 탄젠트 분의 A. 괜찮죠? 이거 더 할 수 있어요? 통분해야지 뭐. 근데 우리 삼각함수의 성질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그렇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헷갈린다 그러면 코사인 사인으로 다 바꿔요. 그럼 얘는 A로 빼냈을 때 코사인분의 사인,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겠네요. 자, 분수꼴 할 거 뭐밖에 없다? 통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분을 해보면 얘는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되겠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코사인 사인분의 A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5번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유동적인 관계도 연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형에서 직각을 연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합니다. 연습하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쪽에만. 이게 중요한 거지. 삼각형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얘는 보조수단일 뿐 메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메인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없어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진짜로 삼각함수 활용 문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나도 안 쓰고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마치 3422 곱하기 2110을 갖다가 덧셈으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안 쓴다면은. 그렇죠? 할 수는 있지만 안 하겠죠. 약간 좀 그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잠깐 조금 풀어볼 건데, 잠깐만. 앞에 것들은 지금 좀 푼 상태라 미안. 11번 한 번만 해볼게요. 11번 잠깐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중간중간 힌트를 좀 줄게요. 자, 푼 친구들은 미안. 다른 거 잠깐 풀어보고 있어 봐봐요. 자, 참고로 풀린 친구는 그냥 그대로 풀어요. 나는 그냥 혼자 떠들고 있을 테니까. 자, 지금 주어진 상태는 내저번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원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은 일단 중심하고 다 연결시켜 봐야 돼요. 없으면 연결시켜 보는 게 기본입니다. 자, 뭐 하라고요? 연결. 아이고 연결. 아이고 연결. 그쵸? 당연히 기본이에요. 그쵸?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특별한, 특히나 교점 같은 경우가 중심이랑 연결시켜 봐야 되고요. 내저번의 반지름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될지 좀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얘네 3, 3, 3까지는 썼어요. db가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할 게 많아요.
도형 문제의 특징은 뭐죠? 정보가 과잉이에요. 정보가 과잉입니다. 그래서 뭘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자, 그러면 뒤부터 보면 돼요. 자, 뒤부터 본다? 뭘 구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야. ADC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자, 외접원의 지름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사인 법칙 외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다. 무조건 사인 법칙 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인 법칙이면은 대변대각상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무슨 각도를 쓰고 무슨 길이를 이용할 것이냐? 이걸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쵸? 이 중에서 제일 만만한 각도가 어디인지, 어느 변 길이를 쓸 건지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언급을 많이 안 하기는 했는데 도형학에서 제일 핵심은 닮음입니다. 닮음을 못 찾아내면은 진행이 안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한 닮음이 있어요. 잘 찾았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닮음을 찾아냈다. 그쵸?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공짜로 들어오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인데 피타고라스를 안 썼다?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요. 뭐야, 왜 나를 안 써? 미안. 하하하.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보고 싶어요? 아이고, 이거 정사각형이네. 그럼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그쵸? 그럼 얘는 그냥 1이네요. 그쵸? 얘는 1. 이게 1인 게 중요한가? 중요하죠. 왜? 이 안에 지금 직각삼각형이 나왔어요. 몇 대 몇으로? 밑변과 높이가 3대1인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3대1. 얘랑 닮음이 있어요. 그쵸? 어디?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있어요. 와, 너무 당연하게 얘는 닮음이 보이다 보니까 AB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쵸? AB 길이가 나왔어요. 왜? 3대1이니까 얘도 3대1이겠죠? 자, 돌다가 답 나오는 거는 처음 풀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정리할 때는 내비게이션처럼 최단 경로를 머릿속에서 삥 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자, 요 변 길이는 지금 얼마다? 9로 나왔어요. 그쵸? 자, 그리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접선을 그어놓으면 어떤 성질을 가져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중심하고 연결시켜보고 싶어요. 자, 그래놓고 이 점을 중심과 연결시켜보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죠. 각도가 똑같고요. 변 길이가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쵸? 자, 그게 조금 더 연결시키면 내접하는 원에 관련된 내용이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가 9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요 길이가 9구나. 근데 여기까지는 했는데 나머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머지 모르겠으면 안 쓴 거 뭐예요?
그쵸? 직각삼각형인데 넓게 ABC 삼각형 직각삼각형인데 피타고라스를 안 썼어요. 그쵸? 아 그러면 광희식 한번 써봐야지. 아 잠깐만 근데 길이가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지만 얘랑 얘가 똑같은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D가 아닌가? 얘 점에서부터 C까지랑 여기서부터 얘까지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X라고 잡아주면 그쵸? 요 길이가 이만큼이 X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X값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끝났죠.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혹시 설명한 거 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더라고. 근데 지금 요변 길이 구했지. 그러면은 대변대각 한 쌍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요변 길이 알았으니까 대각만 하면 끝나겠네요. 얘죠. 얘는 꼭 이걸로 구해야 되는 건 아니지. 이걸로 구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잘했어. 그치. 그러면 지금 이 길이 구했죠. 그럼 대변대각선만 있으면 끝나지? 그럼 변길이 알았으니까 대각만 하면 끝나겠네? 얘 사인끝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치. ADC 외접원이니까. 응. 답이 안 나와? 여기가 3m씩 아니에요? 근데 요 길이랑 CD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CH가 똑같은 거지. 아, C. 그치. CH가 6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5예요. 아, 그러면 달라. 오케이. 이거 착각 많이 하는데 CD 길이가 X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예요. 그치. 오케이. X가 얼마 나왔어요? X가 아니에요. 안 나왔어? 이거 뭐가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건 다른 X. 그럼 얘는 9 플러스 X고 얘는 3 플러스 X잖아요. 얘는 12. 그럼 피타고라스 해주면은 그치. 잠깐만. 얘가 지금 얼마 나왔어요? 이거 맞는데? 그러면은 얘는 6이고 9니까 15죠. 15고 얘는 지금 12. 털세로가. 그랬어? 그랬어? 오케이. 그치. 그러면은 요변 길이는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대변대각상만 하면은 외접원지름 나오죠. 그러면 예변 아니까 이각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변 아니까 이각만 알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변 아니까 이각만 알아도 되는데, 솔직히 넓은 직각삼각형 안에서 사인값 구하는 게 제일 쉬워서 이각 구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은 얘를 세타로 한다면 사인 세타는 오케이. 끝났지. 너무 쉽지. 재밌지 않아? 내용 정리 잘 돼요? 다음에는 쉽게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화이팅. 오케이. 왜 또 답이 안 나오지? X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변길이 알잖아요. 사인만 하면 끝나지. 근데 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죠. 15분의 12.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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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왜 이 문제를 했냐. 레벨 4 중에서는 솔직히 좀 쉬운 문제 속해서 그래요. 레벨 4 중에서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봤을 때, 오른쪽에다가 써볼게요. 그쵸. A, B, C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길이는 현재 12가 될 거고요. 얘가 지금 X 플러스 4가 아니죠. 요즘 X 플러스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X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82. 그럼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 더해주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12제곱이면은 144. 그렇죠. 그럼 얘는 X제곱 둘이 서로 지워놓고 얘 넘겨서 얘랑 합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1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1이랑 요거 넘겨서 빼준다 그러면은 63 더하기 9기 때문에 72가 될 거예요. 그쵸? 따라서 우리 X는 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15인 걸 알 수 있고 얘가 9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직각인 상태니까 아이고 이 안에 있는 각도는 얼마든지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린 이 각 쓰는 게 낫겠죠? 왜? 얘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쵸? 요걸로 끝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쵸? 그래서 이거 구해도 됩니다. 이거 구해도 돼요. 내가 여기다 세타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얘를 구해서 들어가도 돼요. 잠깐만. 뭐야? 요걸 해볼까? 이거 아까 세타 있었는데 2등분이잖아요. 얘 세타죠? 괜찮아요? 그럼 뭐 사인 세타분의 얘 해도 돼요. 사인 세타분의 x 마이너스 1. 그쵸? 요게 지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2일 대 3. 얘 루트 10이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네. 그쵸? 그래서 얘는 루트 10분의 1분의 x가 아까 6이었으니까 얘는 5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름이 요거니까 5루트 10이잖아요? 반지름은 2분의 5루트 10이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넓이 구하는 거잖아. 파이 r 제곱이죠? 4분의 25 곱하기 10. 그쵸? 그럼 2, 5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125파이.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돌아다니면서 설명한 거는 이 각을 구해내서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별 차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구해도 상관없다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설명한 풀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푸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경로 설정이 중요한 거지. 선생님이 풀이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하면은 그냥 이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답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넘어갈 때 왜 이렇게 푸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또 사인 법칙 관련된 얘기를 볼 건데 레벨 2는 지금 얼추 거의 다 푼 상태라서 유형 2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어차피 뒤쪽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그 유형 3번 코사인 법칙 관련된 걸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기 뭐라 그래야 될까? 19번 한 번만 해볼게요. 19번. 조금 옛날스러운 문제기는 한데 이게 내신 스타일로는 되게 좋은 문제라서 출제율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19번.
자, 문제 자체는 심플해요. 심플한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시간으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헷갈려요. 자, 근데 시속 3km인데 10분 차이가 난다. 그럼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겠느냐라는 거야. 그쵸? 60분에 3km면은 10분이면은 500m예요. 그죠? 0.5km. 두 개의 거리 차이가 0.5km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딴 거 잠깐 보고 있어 볼게.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ABCD랑 ACD를 거리차가 지금 500m 차이 난다라는 얘기인데, 굳이 CD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 해도 되죠? AB와 BC 길이가 AC보다 500m가 더 길다라는 걸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안 되는 친구들은 잠깐만 좀 써서 보여줄게요. 시속 3km인데 10분이라 그랬어요. 얘는 얼마예요? 500m라는 얘기예요. 그쵸? 왜냐면은 시속 3km에다가 10분을 곱하면 되는데 10분이 6분의 1시간이에요. 그렇죠? 2분의 1km. 그렇죠? 0.5km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BCD라는 게 AB, BC, CD 길이 다 더한 거고 ACD면은 AC, CD 이게 될 텐데 얘가 지금 2분의 1km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척척이네. 척척척. 힌트 쭉 줄까? 오케이. 아이고, 얘는 2분의 5인데. 괜찮네. 이 길이보다 얘가 0.5가 더 긴 게 아니고 얘가 0.5 더 짧죠. 진짜. 그치. 2.5. 오케이. 오케이. 쉽지. 아니야, 잘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 길이랑 500m 차이 난다. 어차피 이건 똑같으니까 빼도 되죠. 그러면 이 길이 더한 거랑 이 길이가 500m 차이 난다. 이거랑 똑같죠. 그러면 어차피 얘 둘 더하면 x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3보다 0.2kg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 작은 거지. 나머지 코사인 없지. 오케이. 자, 된 친구들은 잠깐만 다른 것 좀 풀고 있어 볼게요. 자, 중간에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해도 됩니다. 나는 좀 성큼성큼 뛸 거예요. 좀. 얘를 지금 왜 5분의 13으로 잡은 거예요? 처음에 y로 잡은 건가? 5분의 13가 잠깐, 이게 무슨 식이지? 잘 계산하셨어요? 다시
근데 얘는 이렇게 잡는 게 낫지 않아요? 얘가 x면 요게 x 플러스 2.5. 괜찮아요.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500m 차이 나는 거니까 0.5km 차이 나는 거니까. 왜 0.5km인지 괜찮아요? 아니야. 10분. 10분 차이 나면은, 그죠? 시속 3km인데 10분이면 6분의 1시간이잖아요. 2분의 1km. 그치? 그러면은 A, B, C, D 순서로 간다 하면 A, B에다가 B, C에다가 CD 더한 게 A, C 더하기 CD 더한 것보다 2분의 1km가 더 큰 거죠. 그럼 어차피 양변 CD 지워주면은 A, B랑 B, C 더한 게 A, C 더한 거랑 0.5km 차이 난다. 또 어떻게 들어간 거야, 우리? 얘를 x3 잡고 코사인 법칙으로 한 건가? 이게 3시간 걸린 거니까 3시간? 얘가 9km니까 3시간 걸린 거니까 지금 3시간이 없는데? 이게 3km로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하니까 이게 이렇게 갈 때 9km니까 아, 3시간. 아, 3시간 10분 그래서 해가지고 걔 2시간 50분이에요. 걔가 더 짧은 거지. 아 반대로 갔구나. 그치.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계산 실수만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방금 내가 얘기한 방식도 이해돼요? 오케이. 오, 어떻게 마이너스가 났지? 우리 코사인 법칙 했는데 식 없는데? 여기에서 1 빼면 여기 그걸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은 거예요? 2분의 1이요. 아, 코사인 120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없죠. 그래서 뭐가 반대로 나왔구나. 응. 네? 코사인 120도잖아, 지금 얘가. 아니 그래도 응. 마이너스. 아니.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요거 양변에 CD를 지어놓고 난다면은 이거 AB 플러스 BC 더한 게 AC 길이보다 0.5km가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쵸? 근데 지금 AB 길이는 현재 3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BC 길이를 잡아볼게요. BC를 보통 X로 잡아놓은 상태라서 그럼 얘를 X로 잡았다. 그럼 AC 길이는 뭐예요? 0.5 빼버리면 되니까 X 플러스 2.5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얘가 X 플러스 2.5라서 이제 할 거라고 그냥 코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이제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왔다. 그럼 이제 계산 실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5에 지금 여기에서 2.5인데 이걸 2분의 5로 안 쓰고 2분의 3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3제곱 x제곱 그쵸? 그래서 3제곱 x제곱 빼기 돌 곱하기 2배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쵸? 지금 요걸로 안 하고 요걸로 한 사람들도 어차피 그 코사인 값이 음수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나머지 뭐 별 차이 없어요. 뭘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 공식 이상하게 안 외워져. 이게 안 쓰고 싶어요. 나는 웬만하면은 이걸로 그냥 다 써요. 미안해. 이게 더 편한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 약분시키면 이거 플러스로 되면서 얘가 지금 2가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준다면 x제곱 2 곱하기 2배니까 5x 그다음에 플러스 4분의 25. 그럼 얘는 지금 x제곱 플러스 9에다가 3x가 들어간 상태네요. 그래서 얘는 x제곱 지워놓고 나머지 5x에서 3x 넘겨주면은 이게 2x가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9에서 4분의 25를 빼준다면 4분의 36에서 4분의 25를 뺐으니까 4분의 11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RX 길이가 8분의 11km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답이 안 나온 거는 계산 실수인 것 같아가지고 미안 생략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레벨 3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하나를 더 하고 싶기는 한데 시간 관계상 미안해.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더 하고 싶지만 자, 24번 한번 해볼게요. 24번. 지금 23번은 조금 어려워서 복잡하게 생겼죠? 24번이 좀 더 심플하니까 얘로 가볼게요. 응. 오, 얘 갔다 와요. 오. 자, 일단 문제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지금 파악이 좀 됐을 겁니다. 근데 시작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아까 뭐 23번보다는 좀 더 정보가 적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얘조차 일단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냥 직접 풀어요. 직접 풀고 만약에 진행이 좀 안 되는 친구들만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자, 문제 여러 번 읽으면서 계속 정리해봐야 돼요. 추려놓으면은 AB 길이가 BC의 2배로 나온다. 그쵸? AB 2배가 BC 길이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뭐 AB, BC 이거 쓰기는 해야 되니까 미지수로 일단 잡아볼게요. AB를 X로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2X가 되겠네요.
그쵸? 다시 한번 여기를 x로 잡으면은 얘는 2x가 될 거예요. 그쵸?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래요. 아, 얘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 그럼 뭐야? 코사인 법칙 이용해주면은 AC 길이를 x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쵸? 또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자, 원의 주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겸사겸사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원 안에 삼각형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외접원 얘기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가 만약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떠냐? 자,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사각형이 내접해 있다라면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얘 두 각이 합쳐서 파이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쵸? 예를 들어서 이 각이 알파라면은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왜 두 개 마주 보는 각이 파이로 나와야 돼요? 원에 대접할 때는? 자, 왜 둘이 합치면 파이 나와야 돼요? 그쵸? 너무 당연하게 나와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반지름 이용해서 봐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연결했다. 알파 2배네 2알파. 아, 2배네 2파이 마이너스 2알파. 그죠? 둘이 합쳐서 2파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딱 반반 나오는 거라서 당연히 둘이 합치면 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이 아니고 그냥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 정도로 많이 봐야 됩니다. 원의 성질을 빠삭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왜 하는지를 알아요. 다시 한번 얘가 지금 합치면 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기본이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얘를 만약에 대각선으로 그어 놓잖아요. 이거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삼각형들 닮음 나와요. 닮음 엄청 나옵니다. 왜 닮음이에요? 요 각은 요 각이랑 똑같아요. 왜? 이 홀을 나타내는 원주각이라서 그래요.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로 둘이 똑같다라는 거야. 이 홀을 나타내는 원주각이라서 똑같아요. 얘네 둘이 닮음이라는 거야. 괜찮죠? 얘네 둘만 닮음이에요? 얘도 닮음이에요. 괜찮아요? 뭘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변길이 A, B, C, D로 잡잖아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인데 얘랑 얘가 대응되고 얘랑 얘가 대응되죠. 그래서 A 대 C는 B 대 D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이런 성질이 나와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원안에 내접하는 어떤 대각선이 있다라고 칠 때 얘가 만약에 3이고 얘가 4예요. 얘가 2면은 얘는 얼마라고요? 6. 괜찮아요? 둘 곱한 게 둘 곱한 거랑 똑같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왜 그렇다고요? 닮음이라서. 그쵸? 닮음이라서. 나비 모양 괜찮아요? 닮음이라서. 3대 2는 얘 대 4예요. 괜찮죠? 똑같습니다. 이게 외워서 나오면 안 돼요. 활용이 아예 안 됩니다. 외워서 들어가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 얘 말고 이렇게 닮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닮으면 나오는 거 말고 또 있냐? 또 있어요. 지금 이런 거 계속 고민해야 돼요. 지금 잠깐 우리가 4시간 수업하잖아요. 4시간 수업한다 그랬을 때 지금 공부 효율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쉬는 시간 10분, 10분, 10분 이렇게 뺀다 그러면 30분 빠지죠? 3시간 30분. 3시간 30분 풀 집중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보통 3시간 나오면 잘 나와요. 그러면 1시간. 잃어버린 1시간. 아깝지 않아? 난 너무 아깝던데. 난 너무 아깝던데. 안 아까운가? 나 엄청 아까워. 내가 현역 시절 때 일일 공부 시간이 언제였는지, 얼마였는지 알아요? 하루에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 17시간 찍었어요. 17시간. 순수하게 공부만 한 시간이. 이거
이 얘기를 딱 하면은 와 선생님 그거 뻥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시간이 14시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막 뻥이냐고 물어보는 친구한테 역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14시간 공부한 상태야. 10중 8구. 왜? 잠잘 거 줄이고 동선 최소화시키면서 한 번도 안 쉬고 미친 듯이 공부만 해도 간신히 쉬는 게 보통 14시간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뭐 30분 더 긴 것도 아니고 3시간이 더 길다고 하니까 수면 시간이 평균적으로 3시간 내외였어요. 그리고 3시간 내외인 상태였는데 이때 공부할 때 어땠냐? 내가 수학 공부할 때 어땠을까요? 나 현역 시절 때 얘기했나? 사수였어요. 사수. 그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죠? 왜냐면 난 사수자리거든. 자, 아무튼 사수였는데 얘를 내가 전 과목이 다 박살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학만 시간을 엄청 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수학 공부할 시간이 1교시 끝나고 10분, 2교시 끝나고 10분, 3교시 끝나고 10분, 점심 먹고 30분, 그 다음에 4교시 끝나고 10분, 5교시 끝나고 10분, 6교시 끝나고 10분, 저녁 먹고 30분. 이 2시간, 이게 내가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대에 시간 낭비는 당연히 안 하고요. 쉬는 시간마저 쪼개면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화장실을 그래서 안 가야 돼요. 화장실 갔다 오면 그냥 무조건 5분이 날아가요.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5분이 날아가요. 그럼 화장실을 안 가야 되겠네? 그래서 난 물을 안 먹었어요. 물은 물은 조금 먹고 아침에 하고 나서 화장실 가고 점심 먹고 화장실 가고 저녁 먹고 화장실 가고 집에 가기 전에 화장실 가고 딱 이렇게 4번에 끝내야 돼요. 그 외에는 화장실 가면 안 돼 나는. 왜? 그 1분 1분이 나한테는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보다 더 독점이 있었냐? 있었어요. 이 얘기하면 좀 웃기는 하던데 밥 먹는 시간, 나는 그래도 밥은 먹었거든. 밥 먹는 시간 아깝다 그래서 밥을 믹서기로 갈아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마시면서 드링킹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진짜 재수생들 중에서 극상위권들은 시간을 진짜 아껴요. 정말로. 정말 아낍니다. 자, 우리 보고 당장 그렇게 하라고 말은 안 해요. 근데 절대로 눈빛이 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초롱초롱 해야 돼. 초롱초롱. 오케이. 알았어. 뻘소리 그만할게. 이 시간도 아까워. 그치? 뿅! 나중에 뭐 여덟 때 또 생각할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를 또 본다. 뭐가 있냐? 얘는 사실 잘 안 나오기는 합니다. 연장선. 그쵸?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떠냐? 얘 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얘 알파예요. 얘가 만약에 베타면은 얘가 베타예요. 그 둘이 닮음이에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원 안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A, B, C, D. 그쵸? 이거 A 대 B는 C 대 D인 거 알고 있어요?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인 거 알고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썼던 할선 정리 괜찮아요? 다 닮음이에요, 닮음. 왜? 이렇게 선 그어놓고 이렇게 선 그어놓고 하면은 얘가 알파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면 얘가 베타. 닮음이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당연히 A 대 D는 C 대 B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가 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게 계속 나와요, 이게. 그래서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당연히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괜찮아요?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것도 어때요? 원 안에 사각형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뭐 대각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대각선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일단 얘 각도 세타가 코사인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뭐예요? 얘가? 그죠? 이거 코사인 값이 지금 8분의 5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 코사인 값이. 그렇죠? 이거 그냥 바로 준 정보예요. 준 정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잠깐만. CDB 각도가 3분의 2파이라는 거. 얘는 뭐 그냥 결정돼 있으니까 이건 해석할 게 없어요. 괜찮죠? 자, 지금 여기까지 나온 정보를 해석한 겁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문제 읽고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그냥 본 것 뿐입니다. 지금 그나마 2번 빼고는 쓸 게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PAC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P를 Q라고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Q는 어디가 돼야 돼요? AC는 결정되어 있어요. P 값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를 밑변으로 놓고 본다면 높이가 가장 커야 넓이가 제일 크겠죠? 자유로운 비행. 눈이 간다, 그치? 자, AC 길이를 밑변으로 한다면 삼각형 넓이가 제일 크려면 높이가 커야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얘 같은 경우도 원의 기본적인 성질을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 안에 현이 있어요. 그러면 현은 높이가 어디가 제일 높아요? 이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당연히 수직 2등분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제일 길 거예요. 왜? 그래야 반지름과 잘린 현까지 거리 이용해서 넓이 최대인 애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얘를 수직 2등분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 지점에서 지금 Q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중심 반지름을 이용하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이 넓이를 이용해 주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이 코사인 값이 지금 8분의 5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코사인 Q가 8분의 5라는 거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QA가 6루트 11이에요. 와, 이거 지금 좌우 대칭 2등변 삼각형. 자, 나는 문제 읽고 조건을 해석만 했을 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5잖아요. 코사인 값이. 여기가 파이 플러스 8분의 5인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러니까 각도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아니고 코사인 값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니에요? 그치? 걔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걸 코사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그럼 마이너스 8분의 5.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그지? 그래서 8분이요. 오케이. 어차피 얘가 있잖아. 얘가 중간이고 얘가 이죠. 자, 문제 이해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지금 우리가 EAB는 BC라고 했는데 쟤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결국 쟤를 쓰기는 해야 되니까 하나만 문자로 넣어볼게요. 그래서 AB를 X로 잡으면은 BC는 EX로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번은 더 이상 볼 게 없죠. 이제 2번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5. 근데 저기 보면은 지금 ABC 각도가 뭐 특수한 건 아니지만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8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 세타로 잡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각의 반드시 파일 수밖에 없겠고, 그 각도 P 자체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수밖에 는 없겠지. 그러면 어차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제 코사인 값은 8분의 5라는 것도 미리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막 달놈 얘기한 거는 저거는 원의 사각형이 내접할 때 저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저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설명을 한 거지, 이 문제랑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거를 보니까, 두 번째 거는 지금 할 게 저거밖에 없어요. 저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각CDB가 지금 3분의 2파이다. 근데 저것도 할 게 없지. 그냥 뭐 사실만 주어진 거니까. 응용 생각할 게 딱히 안 보여요. 왜냐면 저건 원주각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밑에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때 P를 Q로 잡는다? 그럼 아까 전에 저기서 봤을 때 CA라는 현 길이 중에서 높이가 제일 큰 게 삼각형 넓이가 제일 크잖아요. 그럼 제일 길려면 당연히 지름 지나가야죠. 중심 지나가야지. 그래서 AC의 수직 이등분선이 중심 지나가고 그게 원과 만났을 때 점이 넓이 최대가 되니까 걔가 Q일 거라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사실상 각 P랑 각 Q는 같아요, 달라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똑같죠. 그래서 쟤도 코사인 Q는 지금 8분의 5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보기 4번을 보니까 Q의 길이가 6루트 10이라고 나와 있어. 그렇죠? 우와, Q가 6루트 10. 근데 잠깐만, 좌우 대칭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QA랑 QC가 지금 똑같다는 얘기네. 오, 그럼 뭐야? 두 변과 끼인 각이 다 나와 있네. ACQ는 지금 결정된 삼각형이라는 거야. SAS로. 그럼 당연히 뭘 하고 싶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화이팅! 이거 최대한 그치. 걔랑 평행선을 써야지. 그치, 그 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C의, 그러니까 이 점에서 수단을 발휘하면 AC의 중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같은 내용이요. 괜찮아? 이야, 바쁘네, 그죠? 우리 딴 것도 잠깐 풀고 있을게. 이게. 쉽지. 끝났는데 거의? 자, 그러면 AC 길이는 SAS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은 AC 길이가 나오죠. 그럼 AC 길이가 나오니까 ABC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 썼을 때 AC 길이 이용해주면 X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면 알겠지만 내가 설명하는 게 어때요? 되게 길죠? 좀 말이 많아요. 엄청 말이 많습니다. 이 말 많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솔직히 내가 문제만 그냥 답만 후다다다닥 내준다 그러면 그죠? 이 한 문제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죠? 그냥 답만 빵빵빵빵 내면은 되게 빨리 나가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늘 얘기하지만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고. 답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답이 나오는 그 유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유도, 태권도, 합기, 파이팅.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 어차피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Q의 길이가 6루트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 지름을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 중에서도 SAS가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QAC 삼각형은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는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게 다시 한번 결정되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모든 걸 알 수 있다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각도와 모든 변 길이 다 알 수 있고 넓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뭐가 궁금한 거예요? CDB 외접원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CDB 외접원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CDB가 어디 갔지? 그쵸? 여기 있죠? 그럼 대변대각상 알아야 되네. 근데 고맙게 각도를 줬네? 그럼 BC 길이 하면 끝나는 거고 BC 길이 하려면 X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EXX
코사인. 그쵸? 나와 있으니까 얘도 SAS라는 거예요. 물론 X로 나타나져 있지만 SAS. 그죠? X로 결정되어 있는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은 AC를 뽑아낼 수 있는데 왼쪽에서는 아예 대놓고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미 AC는 알고 있는 값이겠고, 그러니까 얘로 코사인 법칙 이용해주면 스몰 x 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스몰 x가 나오면 2x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넌 이미 나와 있다. 그러면 사인 3분의 2 파이분의 2x는 결국엔 그냥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뭐냐면은 얘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거를 머릿속에서 최종 정리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그걸 볼 수는 없겠죠. 일단은 뭐가 됐든 주구장창 풀고, 답 나왔어. 돌다 보니까 답 나왔어. 나는 맞을 것 같아. 넘어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몇 번 더 보면서 최단 경로를 잡아내줘야 돼요. 그렇죠? 최단 경로를. 그래서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나머지 마무리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뭘로 들어갈까요? AC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AC. 코사인 법칙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제곱합 루트. 진짜 너무 지저분할 것 같은데? 그쵸? 자, 3, 4면은 얘는 얼마예요? 5죠? 39, 52. 얼마예요? 65. 괜찮아요? 이 제곱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그쵸? 3대 4대 5예요. 3대 4대 5.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만약에 제가 숫자가 좀 지저분하다면 아예 그냥 닮음으로 일자리로 그냥 뽑아내봐요. 여기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괜찮죠? 그리고 얘를 x로 잡아봅시다. 그쵸? x? x라고 하면 좀 그렇다. t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얘는 6루트 10t인 거예요. 괜찮죠? 그냥 뭐 t값 구해내고 6루트 10 곱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렇게 실수 줄여 나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걸로 들어갑시다. AC 길이를 구해낼 건데, 자, 다시 한번 t제곱은 1제곱 1제곱, 그쵸? 1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2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t제곱이 2,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8, 플러스 8분의 5구나. 그쵸? 플러스 8분의 5죠. 자, 얘 때문에 플러스 8분의 5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4분의 8에서 4분의 5 뺐으니까 4분의 3으로 나올 거고, 따라서 t 값이 2분의 루트 3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결과적으로 AC 길이는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 곱했으니까 3루트 30. 그렇죠? 이렇게 그냥 나오겠네요. 그렇죠? 3루트 30. 자,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야 됩니다. 머리를 안 쓰려고 하는 순간 손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이 바빠지면은 당연히 계산 실수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요 길이 나왔는데 나머지 A, B, C 가지고 한 번만 보자. 두 번째. 그래서 삼각형 A, B, C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쵸? 얘가 지금 3루트 30이라 그랬고, 얘가 지금, 뭐라 그랬지? X, 2X. 얘 좀 모양이 이상한데? 그쵸? 그럼 요거 그대로 코사인 법칙 써서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세타니까. 그쵸? 그럼 요걸로 계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딱히 방법은 없네요. 그냥 이대로 써야지. 그쵸? 그럼 이거 제곱. 9 곱하기 30. 그죠? 270은 제곱합 5x제곱 빼기 2 곱하기 2배 4x제곱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8분의 5. 그쵸? 이거 맞죠? 이거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날려주고 4약분하니까 얼마예요? 270은 2분의 5x제곱에다가 5x제곱 했으니까 2분의 15x제곱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얼마지?
20에서 2개 뺐으니까 18이네. 그쵸? 18. 괜찮아요? 얘가 300이었으면 15로 나누면 20이잖아요. 근데 30 줄었으니까 15 그냥 2번 빼면 되는 거니까. 그쵸? 뭐 그냥 약분해도 상관없고요. 자, 따라서 x제곱은 36이니까 x값이 지금 6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x값이 6이니까 얘는 지금 12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지금 CDB만 이용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요 각도가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얼마지? 12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면, 지름으로 쓸게요. 사인 이거분의 이거.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12가 될 텐데,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럼 24를 루트 3으로 나눴으니까 8루트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반지름이 4루트 3. 오케이. 넓이는 48파이가 될 겁니다. 넓이 구하는 게 아니구나. 4루트 3이네. 괜찮아요? 그쵸? 막상 어때요? 정리해놓고 나면은 문제 많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쵸?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아요. 실제로 3월 모의고사 13번이라서 그렇게 고난이도에 속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할게. 야, 생각보다 너무 늦었어. 와, 미안해. 21분까지만. 자, 그리고 숙제 줄 거를 좀 뽑아야겠어.